자, 이번에는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기둥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의 길이가 10, 그리고 여기가 8, 6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일단은 이렇게 기둥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랬을 때 이 기둥의 높이가 5다. 그리고 그럼 여기가 당연히 8이고 6이겠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기둥이야? 이거는 삼각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각기둥이에요. 그럼 얘 건널비를 구해볼 건데, 자, 건널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공기와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곳들을 다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알기 위해서는 전개도를 우리가 구하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보면은 이게 전개도로 어떻게 해서 얘 기둥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전개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먼저 10짜리 이 옆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6 그리고 8 이렇게 옆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밑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밑면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그 밑면의 넓이는 사실 밑면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에 곱하기 2를 해줄 건데 먼저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두 개가 있다 라고 해서 48.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에는 5cm가 이렇게 높이로 있으니까 옆면의 넓이는 24 곱하기 높이인 5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120이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168이 되겠죠. 자, 이것처럼 삼각기둥을 보면 이제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각기둥인 경우에는 자, 여기 두 개의 밑면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전개도에서 이 옆을 따라라락 따라서 있는 그 옆면들을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옆면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때 항상 몇 센티미터가 주어질 건데 이게 여기 전개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0cm라고 했었을 때 이게 높이로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10cm를 적는다던가 그게 아니라 이 직각인 이 모서리의 반대쪽에 있는 애가 지금 10cm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10cm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정리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전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에 대해서 한번 바로 이어서 해볼 건데요. 자, 부피는 알다시피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쌓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우리 원래 아래서부터 삼각형이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여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의 부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밑면의 넓이는 24였죠. 그리고 높이는 5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20이 될 거고요. 이 부피는 센티미터의 세제곱이겠죠. 왜냐면은 넓이가 센티미터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높이를 또 센티미터를 곱하니까 센티미터가 3번 곱해져 있다 라고 해서 센티미터의 세제곱을 우리가 단위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기둥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은 여기 개념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잘 배웠나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그 다음에 옆 넓이를 이렇게 더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밑넓이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에 있는 그 밑면의 넓이가 합동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밑넓이를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뿔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먹히지가 않겠죠. 왜냐면 위에 있는 밑변과 아래에 있는 밑면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밑넓이 그리고 옆넓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볼 텐데 여기 아래 참고를 보면 입체 도형에서 한 밑면의 넓이를 우리가 그냥 밑넓이다. 그리고 옆면의 전체 넓이를 옆넓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우리 아까 계산했었을 때 이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 모두를 우리가 한 번에 이르는 말을 옆넓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의 건넓이는 우리 항상 전개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전개도로 펼친 다음에 각기둥의 건넓이는 밑면 두 개에다가 옆넓이를 더한 것과 같다. 근데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도 이 삼각형의 모서리들, 삼각형에 있는 모서리들을 다 가지고 여기에 24cm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높이인 5cm를 곱했고요. 자,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이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옆넓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기둥이 아니라 원기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거를 따로 아까 안 알려준 이유는 진짜 똑같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전개도로 바꾸게 되면 우리 전개도는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원기둥의 전개도는 다음과 같고 밑면 두 개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더하면은 이 원기둥의 건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자명하고요. 그래서 우리 밑넓이는 반지름이 r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파이 r 제곱의 옆넓이는 둘레에다가 높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 2파이 r의 제곱에 2파이 r h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건넓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형의 이름을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바로 풀면 되지, 파이 r 제곱에 2가 들어갔었나?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은 저는 무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식을 뭐 무작정 외워야 돼요 라고 하기보다는 원기둥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지. 근데 건넓이는 전개도를 이용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밑면의 넓이 두 개에다가 옆면을 구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부피에 대해서도 우리 아까 구했었죠. 그래서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이게 얼만큼 쌓여 있는지, 이 밑넓이의 도형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기둥의 부피다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삼각기둥의 부피를 우리 아까 구했었는데, 그래서 삼각기둥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부피에다가 뭐 2분의 1 한 거다라고 뭐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처럼 어찌 되었든 우리가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를 구하고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각기둥이든 오각기둥이든 상관없이 일단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할 수 있는가,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부피는 그럼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s다 라고 생각을 하고 높이가 h다 라고 하면 뭐 그냥 바로 sh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도 마찬가지로 밑넓이에다가 높이,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기둥 하면은 밑넓이가 이만큼 쌓여 있구나 생각을 해서 얼마만큼 쌓여 있지? 그게 높이겠구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지름을 아는 경우에는 파이 r 제곱이 s다.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 밑넓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 r 제곱 h다 라고 우리가 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2번만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7이다 라고 하면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에서 9파이가 되겠고요. 그럼 부피는 거기서 그냥 7을 곱해서 63파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가 밑넓이는 제곱이고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계속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겉넓이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잖아요. 자, 그럼 삼각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은 원래 알고 있었죠? 밑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다. 그리고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로 높이랑 밑면이 중요하겠고요. 사다리꼴은 2분의 1 곱하기 윗면의 다시 윗변에 밑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각선밖에 우리가 모른다라고 했었을 때 대각선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각기둥의 겉넓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기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보니까 이게 예쁘게 밑면을 보니까 얘가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우리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봤는데요. 자, 이때 얘는 밑면이에요. 내가 밑면을 적어 놓은 거고, 자, 그럼 밑 넓이는 우리 아까 사다리꼴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2분의 1 곱하기 윗변, 그리고 밑변,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4니까 정답은 3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옆넓이를 구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된댔죠? 그쵸. 전개도를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6 곱하기 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전개도를 구할 때는 일단 기준을 하나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이 기준으로 맨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친구로 하나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6cm고 여기가 12cm인 직사각형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밑면을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옆면이 있어요. 그래서 12cm에 해당하는 그 모서리와 양쪽에 있는 모서리는 둘 다 5cm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6cm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6cm가 높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옆면들의 높이는 모두 6cm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옆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옆넓이는 바로 직사각형이니까 바로 해보면 6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2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6 곱하기 그쵸 28이고 그러면은 네 그럼 바로 168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되냐? 겉넓이는 밑넓이 2개 그러니까 36 곱하기 2에다가 168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72 더하기 168 그래서 240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기둥의 겉넓이에요.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겉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이것처럼 전개도를 한번 일단 그려보고요. 원기둥의 겉넓이가 총 28파이래. 28파이라는 거는 일단 밑면 2개, 그 다음에 옆면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높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밑면을 한번 구해봅시다. 밑면은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근데 그게 두 개가 있고, 자, 옆면은 이게 둘레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네, 둘레는 2파이 r. 그래서 마찬가지로 4파이에 곱하기 h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을 잘 하려면은 이렇게 분배 법칙 이런 거를 이용해서 2 더하기 h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7은 2 더하기 h 해서 h는 5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직 전 분배 법칙을 잘 몰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일단 28파이가 8파이고 더하기 4파이 h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넘겨주면 20파이는 4파이 h 그러면은 파이의 h 4파이를 나눠줘서 5는 h 그래서 h는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밑면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이고 높이가 10cm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밑넓이를 구해야겠죠. 부피를 구하려면. 그럼 밑넓이는 자, 사각형이 못생겼지만 잘 보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있는 삼각형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면이 8이고 높이가 5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더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다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해서 32가 돼요. 자, 그럼 부피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바로 320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기둥의 부피. 자, 부피가 200파이다 라고 해서 이미 부피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원기둥의 높이가 8이다 라고 하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는데 자, 부피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8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를 곱한 거죠. 자, 그럼 양쪽을 8로 나누면 밑면의 넓이는 25파이가 되겠죠? 자, 이때 밑면의 넓이는 r제곱 파이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r은 5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고 건널비는 전개도를 그려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건널비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고 했었을 때 120도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럼 먼저 여기에 반지름이 9cm라고 했었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9cm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6cm. 이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이 다음이 부채꼴의 둘레인데 여기 호의 길이. 자, 이 호의 길이는 전체가 360도인데 그 중에 120도니까 자,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을 곱한 120도 부분만큼만 우리가 구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9 곱하기 r이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6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파이예요 길이가. 그러면은 자, 건널비는 여기 아래에 부채꼴과 위에 부채꼴까지 생각을 하면 파이 r 제곱의 3분의 2라고 하면 되겠죠.
더하기 이 두 개, 이 두 개를 우리가 더해주면 단순하게 18 곱하기 6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제 또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6 곱하기 6파이니까 36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럼 하나씩 다시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54파이에 더하기 108에 더하기 36파이. 그러니까 여기는 90파이 더하기 108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우리가 한번 밑면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밑면을 구해봤어요. 밑면이 27파이라는 거 우리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27파이의 높이만 바로 구해주면 162파이가 바로 부피가 되겠죠. 그리고 센티미터 세제곱. 자, 좋아요. 자, 이번에는 기둥에 구멍이 뚫렸을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건널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건널비를 바로 밑면을 구해 봅시다. 그래서 밑면은 처음에 큰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구멍으로 이제 뚫려 있는데 전체에서 이 구멍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반지름은 여기가 5, 그 다음에 구멍에 대한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25에서 16을 뺀 거에 대해서 파이를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9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널비의 이 옆넓이를 구해야겠죠. 이때 큰 옆넓이가 있고 이 안에 구멍에 대한 옆넓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이 구멍에 대한. 그래서 일단 이 바깥에 건널비를 구해보면, 자, 여기 원의 둘레와 이 옆넓이의 가로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때 둘레는 10파이 곱하기 높이인 20이 되겠고요. 이 안에 구멍에 대해서는 8파이 곱하기 20이 돼요. 그래서 옆넓이는 200 빼기 160에 대해서 파이니까 4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밑면이 두 개 있으니까 18 더하기 40파이, 그러니까 58파이가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 부피에 대해서 구해보면, 부피는 일단 밑넓이가 9파이라고 했죠. 근데 이 9파이에서 높이를 바로 곱하면 기둥의 부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18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체 도형에서 일부분을 잘라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큰 친구가 있었을 텐데, 자,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었죠. 그 벽돌 쌓기 같은 거 해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거 했었죠. 자, 그것처럼 건널비는 내가 옆에서 봤었을 때, 위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앞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예외 사항이 없으면 그걸 편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조명을 이렇게 때려. 그리고 반대쪽으로 때려. 그러면은 얘는 여기 4cm인 것과 5cm인 부분, 이 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이 보일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면을 여기로 갖다 앞으로 한번 와라 해서 여기다가 옮겨 놓는 거야. 그러면은 얘의 건널비는 사실 그냥,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만약에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 5cm고 여기가 4cm고
여기가 5cm일 거잖아요. 자, 그냥 이렇게 생긴 친구와 건널비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해가 되겠어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기준으로는 이 부분이 저기 그림 보면은 이쪽으로 그냥 옮겨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쪽에 있어야 됐던 이 파란 친구는 이 옆쪽으로 이사를 간 거지, 저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된 거고요. 자,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초록색으로 여기 위에도 이만큼 지금 빵꾸가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아래로 이사를 가서 여기에 그대로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 친구의 건널비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다시 그럼 전개도를 한번 구해보면 위에는 지금 5 곱하기 4예요. 5 곱하기 4. 그 다음에 옆면에는 또 다른 3개의 옆면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4, 5, 4, 5. 그러면 밑면을 우리 구해보면 20 그리고 20이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얘의 높이는 5인데 옆 넓이를 구하면은 5에다가 가로는 9가 두 개 있으니까 18을 이렇게 곱해주면 40 더하기 90이 돼서 좋아요. 130cm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 부피는 이거야말로 원래 있던 직육면체에서 이 작은 직육면체가 빠졌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큰 직육면체를 구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5였어요. 그런데 빠진 애를 보면 여기 가로, 세로의 높이 이렇게 곱해주면 4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고요. 계산을 해주면 100에서 60을 빼니까 그래서 40cm 세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평면 도형이 이번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니은같이, 양말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회전을 한다 라고 하면 회전의 건널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꼭지점에 집중하라고 했었어요. 꼭지점이 이동하는 것이다. 나머지 모서리는 따라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좀 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기고 얘도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부터는 가려져서 점점점점 이렇게 생길 거고요. 얘도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생길 거고 얘도 꼭지점이 자, 그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얘도 이렇게 가서 높이가 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2단 케이크처럼 생겼어요. 그럼 얘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건널비를 위에서 봤을 때 먼저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하나로 퉁쳐도 되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밑면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밑면의 크기를 구하면 지금 반지름이 5cm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두 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 r제곱 그래서 파란색의 건널비는 50파이가 돼요. 자, 이게 우리 밑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옆면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옆면이 있을 건데요. 이 친구는 지름이 4cm니까 둘레가 4파이예요. 그런데 이 높이가 몇 cm예요?
2cm다 라고 했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8파이가 될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빨간색 옆면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 빨간색 옆면은, 자, 높이는 일단 3cm고, 이제 둘레를 한번 구해보면, 지름이 10cm다 라고 했었으니까 10파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3을 해주면 30파이다. 이래서 밑면 2개에다가 옆면을 2개 더해보니까 50 더하기 38 해서 88파이. 오, 좋아요. 그래서 88파이의 건널비가 생기더라. 자, 이렇게 해서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한번 구해봤습니다.